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생의 절세환경키 네 번째 파트 인건비 세무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인건비라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발생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을 들은 정직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타임으로 하는 알바, 일용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또는 전문가에 준하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예를 들어 보름이 됐던, 한 달이 됐던, 세 달이 됐던 프로젝트성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에 회사의 입장에선 또 인건비를 지급했다, 용역비를 제공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에 각각 그 처리 형태별 인건비에 대한 세무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 법인이라고 하게 되면 법인의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처리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급여가 있고 상여금이 있고 할 텐데 그러한 상여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는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건비 세무 이슈. 총 7가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임원과 직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공동대표이사와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 알아보실 거고, 세 번째는 임원과 직원의 상여금, 네 번째는 임원과 직원의 퇴직금, 다섯 번째는 유족보상금의 범위와 세무 처리, 상여금, 퇴직금, 유족보상금 등이 있고요. 또한 여섯 번째는 친인척 급여 설정과 대표이사 급여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일곱 번째는 신고되지 못한 인건비에 대한 처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되지 못한 인건비는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신용불량이라든지 채권 추심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갖고 자기 이름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못하는 분들, 또는 화성이라든지 이런 공장 단지에 가게 되면은 불법 체류자,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한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는 장부상의 가지급금이라는 명분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과 직원의 차이인데요. 임원과 직원의 차이. 임원은요, 통상 임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일반 직원이라고 하고요. 사실 세법에서는 실질로 판단을 하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과거 예규나 판례를 보게 되면은 등기상의 임원을 기준으로 세법상 임원이냐 직원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원 같은 경우는 일정한 사무 처리에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포괄적인 어떠한 그 레인지의 그 범위를, 레인지의 업무를 위임을 받아갖고 토탈리 업무를 실행하는 거죠.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원칙적으로는 위임한 부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1배수 지급할 수도 있고 2배수 지급할 수도 있고 3배수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의 정관과 퇴직금 지급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디테일한 건 다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입니다.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사장님의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시킨 거, 오다 내린 거 그대로 그거를 한다는 거죠. 시킨 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 지시 받은 종속 관계, 종속.
매여 있다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자율성이 크게 확보되어 있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 임원처럼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종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근로 형태를 직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런가요? 팀장, 임원은 아니죠. 직원이죠. 하지만 팀장한테 그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전체를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라고 던져줄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또 직원이 됩니다.